독일에서 애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받은 영수증입니다. 미국 회사 애플이지만 영수증에는 아일랜드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일랜드로부터 법인세 특혜를 받은 애플은 유령 회사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상 매출의 0.005%만 세금으로 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불법적 법인세 혜택이라며 애플 측에 130억 유로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습니다. It's a big win for European citizens and for tax justice. Our investigations have decisively contributed to a mind shift, a change of attitude among member states.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법인세만 4,96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검색 등으로 한국 시장을 점령 중인 구글 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155억 원이 전부입니다. 매출은 고작 3,600억 원 신고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난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이 최대 12조 원이 넘었을 것이란 추산도 나옵니다. 매출을 실제 3% 수준으로 낮춰 신고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같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직면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까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꼼수 탈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EU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뒤늦게 내게 됐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와 의미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판결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자 애플이 내야 할 세금, 그러니까 그동안 안 낸 세금이죠. 이게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으로는 1, 2위 자리를 다투는 애플에게도 올해 한 분기에 낸 수익의 3분의 2를 넘는 아주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은 유럽연합 전체의 대법원격인 유럽 사법재판소이거든요. 자, 유럽 정부가 아일랜드 정부에게 내린 명령, 즉 애플에게 준 특혜성 조세 혜택이 불법이라는 최종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아일랜드가 애플과 협정을 맺고 유럽을 총괄하는 사회사를 세우도록 한 시점이 1991년인데요.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을 이유로 해서 여러 다국적 기업의 유럽 허브, EU 내 본사를 유치한 초기 성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이익을 쓸어간다. 또 아일랜드를 제외한 국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가로챈다는 그런 불만이 높았고요. 이를 반영해서 EU 집행부는 애플에 세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반발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생긴 소송입니다. 네. 자, 소송 결과 패소한 아일랜드 정부가 오히려 올해 예상되는 재정 흑자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조세 수입이 생기게 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아일랜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최근 최대 정치 쟁점이 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네. 아일랜드 정부가 우리 안 걷겠다 그런 이렇게 셈이 된 거죠. 낸 소송인 거잖아요. 예. 되게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원인이 애플의 절세 전략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은요, 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여럿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중 일부가 프랑스 또 독일과 같은 유럽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폰과 앱을 팔아서 올린 매출, 수익을 관리를 했습니다. 돈을 번 나라에는 형식적인 세금을 낸 뒤에 남는 대부분의 이익을 아일랜드 회사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가 조세 회피처를 활용한 애플의 세금 회피 방안을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자, 판결문에는 유럽에서 번 수익의 1에서 2% 정도를 세금으로 냈던 애플이 2014년에는 0.005%의 세율, 즉 1억 수익에 5천 원꼴로 세금을 냈다고 적시를 했거든요. 자, 유럽 국가 대부분의 세율이 법인세율 20에서 30% 수준인 걸 보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정부에게
중복된 세금을 요구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악용해서 애플은 뭐 절세라는 표현이 너무 점잖은 어떤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던 구조를 완성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애플 코리아가 매출 7조 원 정도 올렸는데 600억 원 세금을 냈거든요. 네. 자, 유럽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죠. 방법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사와서 애플 코리아에는 수익을 줄였고요. 또 남은 이익은 그 아일랜드에 있는 모 회사로 또 보냈습니다. 네. 자, 작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오는 아이폰 값을 전보다 싸게 사와서요. 매출은 비슷했지만 한국에서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도 한 2천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또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디지털 상품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업계에서는 이걸 3, 4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매출을 잡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팔았는지 정확한 매출 알기도 어렵고 세금 걷기는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과도한 세금 줄이기, 이게 절세라고 표현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게 비단 애플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존, 구글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미국계 기술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고 또 이전 가격을 조정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샀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만든 이른바 디지털 세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국제적 공감의 배경이기도 한 거죠. 자, 실제로 그런데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면 대응, 소송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유럽연합에서도요, 애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비슷한 구조로 세금을 줄여온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과 룩셈부르크를 여기에 대한 소송에서는 또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애플 판결이 다른 미국계 기술 기업에 무조건 확장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